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비뇨기계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제 16장 비뇨기계. 그래서 비뇨기계도 마인드맵부터 보도록 하죠. 자, 마인드맵을 먼저 보면서 기출되는 내용이 뭔지를 보도록 해요. 일단 비뇨기계 그러면 우리가 신장, 그 다음에 좌우 신장, 가운데 요관을 통해서 아래 하나로 모아지는 방광, 거기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 거기까지를 우리가 비뇨기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은 신장 내과가 있고 거기서 주로 신장 파트를 다루고 이제 아래쪽에 남자의 문제를 따로 이제 비뇨기계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비뇨기계 또는 이제 콩팥 요렇게 해가지고서 건강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것은 구조와 기능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그 신장의 기능적 단위를 들어라. 그럼 네프론이라는 것을 들고 있고요. 이 신장 갖다가 잘라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혈액의 그러니까 소변이 만들어진 첫 번째가 바로 사구체이죠. 사구체는 이렇게 보호막 주머니에 이렇게 놓여 있는 혈관 다발인데 그 사구체에서 하는 중요 기능은 혈액에 있던 나쁜 것들은 바깥으로 이제 아래로 세뇨관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체내 필요한 건 보유하죠. 그래서 그걸 여과라고 얘기를 하죠. 사구체의 중요 기능이 여과를 하고요. 혈장, 단백, 지방, 혈구 같은 분자력이 큰 것들을 주로 여과를 갖다 한다. 그래서 사구체를 거쳐서 이제 필요한 거는 보유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배출을 해서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세뇨관으로 내려가죠. 상행, 그 다음에는 헬레시 루프, 하행, 그러니까 하행, 헬레시 루프, 상행.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페이지 그 신장의 그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페이지 1410페이지 나오는데요. 사구체를 지나고 나면은 근위세뇨관, 그 다음에 원위세뇨관, 요세뇨관 고리, 우리가 보통 헬레시 루프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원위세뇨관에서 집합관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뇨관의 중요 기능은 뭐냐면 재흡수, 재분비에서 재분비를 하고 나머지 이제 본에서 집합관에 가서 요를 농축해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보유했다가 배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방광은 약 400cc를 보유할 수 있겠고요. 520cc 이상일 때 이제 방광에 있는 압수용기가 있는데 그 압수용기에서 이거 너무 많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뇌로 보내죠. 다시 그래서 소변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방광 갖다가 수축시켜서 우리가 소변을 갖다가 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죠. 여자의 요도 길이는 4cm, 남자는 20cm, 전립선에 둘러싸여 있고요. 여자는 요도의 길이가 짧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통 보면은 요도염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죠. 기출였던 문제. 자, 2000년도 시험 문제 뭘 물어봤냐면 신장의 기능 갖다가 쓰란 문제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 요를 일단 형성하고 배설한다는 얘기를 조금은 전에 했죠. 두 번째,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관여를 하고요. 세 번째는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하죠. 그 다음에 산염기 균형 조절에 관여를 하고 대사하고 내분비 기능도 갖고 있는 중요 기능이 바로 신장인데 대사하고 내분비 기능에서는 바이타민 D3로 전환 우리가 보통 피부로 해서 합성을 통해서 또는 음식에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바이타민 D예요. 이거를 D3로 전환시키는 것이 신장이죠. 신장의 납품은 D3로 전환되지 않는데 D3가 왜 중요하냐. 이 D3는 우리가 먹은 칼슘은 자기 혼자 흡수되지를 못하고 항상 D3가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신장에 나빠서 D3로 전환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먹은 칼슘은 어때요? 그냥 배설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신성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장으로 인한 골다공증. 그래서 이런 바이타민 D3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또 중요한 적혈구 형성인자를 갖다가 분비하는 것이죠. 에리스로포에틴 호르몬이요. 이 피호르몬을 갖다가 분비하고 이 피호르몬은 저산소증에 반응을 해요. 하이폭시아에 반응을 해서 사구체 근처에서 이거 산소가 부족하구나 해서 이 피호르몬을 방출하고요. 이 피호르몬은 그러면 뼈에 있는 골수에 가서 RBC를 많이 만들어야지 RBC 분할을 촉진시켜서 이제 많은 RBC를 만들어서 저산소증에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RBC의 중요 기능이 뭐냐면 O2 캐리어거든요. 그러니까 RBC를 만들어서 O2를 좀 많이 공급하는 어때요? 중간에 있는 이제 수용체를 많이 이제 배송체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을 갖다가 배설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프로스타글란딘도 합성을 한다. 중요 기능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비뇨기계의 문제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건강사죠.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배뇨 양상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질환이 있나 추정할 수 있겠고, 또 배뇨 양상의 변화는 신장뿐만 아니라 인체의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당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저 인체의 질환을 반영하는 또 중요 지표가 되기도 하죠. 두 번째가 소변 검사인데, 소변 검사의 특성, 소변의 정상에 대한 특성이 시험 문제에 기출됐었어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소변 검사의 특성에 대한 건 여러분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구체 여가율에서 인슐린 가지고 우리가 여가율을 갖다가 확인하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 기출됐었죠. 연도가 다 빠져버렸네요. 그 다음에 CCR 검사 갖다 해주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주는데, 혈액 검사에서는 대표적인 당의 대사산물이죠. BUN, 크레아틴 갖다가 검사를 해주죠. 시험 문제가 옛날 객관식의 옛날도 아니죠. 하여튼 2013, 2012 뭐 1월 시기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랩치를 다 알아야지만 푸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BN 8에서 18, 크레아틴 0.5에서 1.5.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건강사정을 같이 해서 봤고요. 자, 요해 정체, 요해 실금 해가지고 이제 질환 파트인데, 요 정체는 국시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실금은 요가 저절로 새어나오는 거죠. 이것도 국시에 나왔는데 주로 요실금이 여성이 갖고 있는 중년기 여성의 간호 문제의 1순위가 바로 또 요실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실금은 각각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 갖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국시에 기출이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실금 저희도 작년도에 모의고사 문제도 만들어서 보기를 했는데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의 중요 건강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한 번 기출되었던 신우신염. 신우신염은 신실질조직이 염증인데, 비뇨기계의 중요 원인, 흔한 원인이 뭐냐, 이콜라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우신염, 방광염 다 중요 원인이 이콜라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방광염은 96년도에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뇨기계의 중요 원인이 뭐냐, 이콜라이. 왜 이콜라이냐? 대장하고 항문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이죠. 항문은 알다시피 대장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죠. 즉 대변이 나올 때 대장에 가장 많은 이콜라이가 묻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도에 묻어서 타고 올라와서 생기는 상행성 감염, 역행성 감염이 잘 생긴다는 거죠. 2004년도 시험 문제에 왜 비뇨기 감염증이 여성한테 흔하냐를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기출이었던 문제이고, 증상으로선 긴박염 이런 것이 나타나고, 간호중재도 국시에 잘 나오고, 우리도 시험 문제 간호중재 갖다가 물어봤고요. 요관염 다 똑같이 비뇨기계 감염증에서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다고 그거 원인은 보시면 되겠고요. 사구체 신염이나 신증후군은 우리가 아동간호학 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2011년, 2013년, 또 신증후군은 2014년, 96년도에 기출되었던 거. 그 다음에 결석은 시험 문제가 한 번 이제 아래지방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결석을 갖다가 촉진하는 이제 음식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국시에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정도는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 신장암이나 방광암이 생겼을 때 대표적인 간호중재는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완전히 고장난 부전이죠. 급성, 만성 나눠서 보고, 특히 만성에서 간호중재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신부전이 생기면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투석은 투석대로 2013년도에, 또 이식 거부 반응은 이식 거부 반응대로 2011년도 시험 문제 각각 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신부전 파트는 또 국시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파트예요. 자, 그러면 기출되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없네요. 자, 비뇨기계에서 기출되었던 문제. 비뇨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이냐? 비뇨기계는 이제 전체 통틀어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신장,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방광, 요도 하면 가장 흔한 원인들은 이콜라이를 들고 있죠. 상형성 감염이 흔하게 발생을 하고 주로 대장에 많은 이콜라이에서 감염이 발생을 한다. 2004년도 시험 문제. 한 여교사가 배뇨시 자결감을
자결감을 호소하고 보건실을 방문하였다. 보건교사는 이를 하부요로 감염의 증상으로 판단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하부요로 감염증이 빈번하다.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써라. 여성은 요도가 항문 근처에 가깝게 연접해 있고 길이가 짧고 요도의 입구가 무슨 바로 아래 위치하고 또 성행위 도중에 생리를 마찰 때문에 세균이 방광내로 잘 들어간다는 거죠. 하부요로 감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가간호 방법.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자가간호로 많이 나오죠. 일단 원인을 감별해서 처치를 해야 되겠고 수분 섭취를 기본으로 3리터 이상 관장을 해주고 자주 배뇨시켜주고 요도 주위를 청결하게 해주고 꼭 끼는 옷은 입지 않도록 해주고 통목하지 말고 샤워를 할 것이며 소변을 산성화시키기 위해서 살구 주스를 먹이도록 할 것. 왜냐하면 알칼리성이 될 때, 소변이 알칼리성이 될 때 그만큼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00년대 기출되었던 신장의 기능을 세 가지만 써라. 2009년도 기출되었던 만성 신부전 환자의 간호 중재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2011년 시험 문제 신장 이식을 받은 박 씨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 가에서 막까지의 만성 신장 이식 거부 반응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징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 혈액 검사, 체중의 변화, 과거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신장 이식의 거부 반응에 대한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 결국 신장 이식의 거부 반응은 다시 신부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기서 신부전 증상 갖다가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은 말기 신질환으로 동정맥류 시술을 받은 M 교사가 있을 때 혈액투석을 갖다가 받는 환자인가 봐요.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2013년도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투석체 생기는 합병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동정맥류 시술을 받은 것을 좀 보호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가 물어봤던 문제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신장 파트의 중요 기출문제여서 거기까지만 같이 해서 봤습니다.